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 의료인 회장 이름으로 몇 번 인터뷰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제가 의사인데도 이제 대신 나왔습니다. 언론이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용어들을 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복원력을 잃는 것, 복원력 소실 또는 복원력 상실과 침몰은 분명히 이제 다른 개념인데,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 두 용어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식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오늘 요걸 정리를 좀 해보죠. 과적을 통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몰했다.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 나왔던 건데, 세월호 참사는 고박부실과 과적으로 복원력을 잃어 침몰을 했다. 이게 이제 뉴스네요. 그런데 컨테이너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이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언론과 거기서 나온 뉴스들이나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그런데 사고 당일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부터 한 100여 회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날 사고 당일날 짐은 150번 중에 한 5번째로 짐을 적게 실은 거죠. 세월호가 2,000톤 미만을 싣고 다닌 경우도 드물었고, 158회의 운항 중 화물량이 2,000톤 미만이었던 경우는 51회, 32.27%였네요. 오히려 사고가 난 날 지난 16일 화물 적재량은 1,157톤으로 굉장히 적었죠. 이날 적재량보다 적은 수준의 짐이 실린 날은 단 4차례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제 규정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적게 실어야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은 더 많은 3,200톤까지도 이렇게 실었던 내용이 이게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과적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적은 이제 더 많은 시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이렇게 싣고 다녔던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면 복원력을 소실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보통 이제 복원력을 소실하면 세월호는 한국 성급에서 15개의 최악의 상황에 맞춰서 평형수라든지 과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15개의 상황에서 배가 이제 복원력을 잃는 그 각도를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11.24도, 그러니까 보통 한 10도 정도 이렇게 이제 기울게 되면 복원력을 이제 상실한다. 그런데 이 복원력을 상실한단 말은 침몰은 아니다. 이 상태로 해서 이제 10시간이고 이렇게 이제 표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혼동을 좀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복원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은 이 각도가 10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오뚜기처럼 돌아오는 그 상태가 이제 복원력인데, 보통 이제 10도 미만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파도가 치든 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도 10도 이내는 복원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복원력 상실과 침몰은 좀 무관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한 10시간이고 이렇게 표류를 하고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데, 그러나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침수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그런데 언어적인 혼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발표하는 이제 침수의 시간을 보면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9시 34분에 52.2도에서 기운 상태에서 침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확인된 자료는 아니지만 9시 34분 이전에도 그 안에 있던 생존자들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보면 이미 그 전에 침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찰에서는
9시 34분 52.2도에서 침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성급에서 조선소에서 준 자료와 그 성급에서 이제 검사상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자료를 보면, 세월호는 59도 이상의 기울어야 침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검사 결과서에서 해수 유입각은 59.44도부터 해수가 유입이 된다. 물론 이제 해수가 유입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요것을 찾아야 실제로는 이제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건데요. 자, 물은 과연 어디로 들어왔을까? 이렇게 이제 큰 파도가 치면은 이제 배의 이제 뒤쪽에 램프라든지 이런 데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여러 가지 기상 사건, 기상 상황이라든지 해류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잔잔했던, 파도가 없던 그런 때인데, 이 파도는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수가 유입이 됐을까?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면 굉장히 잔잔한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보죠. 전문가의 침몰 원인 추정은 차량의 램프 쪽 뒤쪽으로 물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게 이제 추정 원인인데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5월 9일 날 나왔네요. 세월호 크기 배 빨리 침몰 안 한다. 어디선가 물이 쏟아져 들어온 듯한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알려진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 중 복합작용한 결과다. 세월호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빼다 보니 보건성이 나빠졌다. 한번 기울어지자 정상적으로 이제 느슨하게 묶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박의 급작스러운 방향 변경이 전복 원인의 하나라는 분석은 맞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전문가 의견이고요. 해상 충돌을 피하기 위해 30도까지 방향을 틀 수 있는데 30도 변침에는 문제가 없다. 조타기가 고장나 방향을 되돌릴 수 없다면 문제다. 세월호는 30도 이상 우회전하는 상태가 계속됐던 것 같다. 결국 제주도를 향해 남쪽으로 달리던 배가 북쪽으로 180도 방향을 바꾸게 됐다. 자, 또 보죠. 자, 세월호가 빠르게 침몰한 이유는 배가 기울어지면서 화물과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선박의 램프 부분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가? 이 램프 부분으로 들어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를 치거나 아주 높은 파도가 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58도 이상 기울었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건데, 자, 차가 들어오는 그 뒤쪽 후미에 있는 출입구 램프로 물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사중의 안전장치가 락앤락의 원리로 잠겨 있는데 과연 그쪽으로 물이 들어왔겠는가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청해진 해운의 더 낡은 배라고 하는 오하마나 배입니다. 뒤쪽에 이제 램프가 이렇게 보이죠.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물이 이쪽으로 넘어 들어왔거나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보죠. 자, 램프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EV로 차가 들어가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된 부위가 이제 안전장치들이 돼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화물을 다 실으면 이걸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요. 자, 그 램프 부위에 화물이 들어오는 자리에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배에 이제 배 쪽에 붙어 있는 고무 바킹 부위로 이제 저게 꽉 조이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이쪽에 이제 고무 패킹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부위가 이제 이 부위에 락킹이 되면서 이제 밀폐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안전장치가 사중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유압장치로 이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홈이 파진 부위가 이렇게 꽉 조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기계적인 장치니까 혹시나 전기나 이런 게 나가게 되면 혹시 느슨하게 될지 모르는데, 다시 또 가보죠. 여기는 이제 물리적인 장치로 이런 고리가 보입니다. 이 고리를 걸어가지고 꽉 조이게 되면 전기가 나가도 더 이상 느슨해지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좀 더 확대를 해봤더니 이 고리가 이게 락킹이 돼가지고 이 부위가 이제 램프 뒤쪽에 이제 차량이 들어오는 발판이 되는 거고, 이건 배 쪽이죠. 이게 이제 꽉 잠그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다. 만일에 이게 이제 잘못돼갖고 풀리게 되면은 이제 오하마나나 이런 데에서는 각종 경고 사인이 나오면서 이제 알람이 우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이 램프 부위로는 물이 들어올 수 없는, 뭐 롤로선의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오하마나와 비교해서 세월호는 2월 달에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전혀 문제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크게 파도가 쳐갖고 들어오지 않았거나 아예 그 각도가 58도 이상으로 기울지 않았다면 그 램프를 통해서는 물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이 과연 어디로 들어왔는지, 배는 더 이상 아까 한국 성급에서 말한 그 각도가 아니고,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왔겠는가? 자, 검찰은 보건력 상실의 원인만 이야기하고 침수의 원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몰의 원인부터 밝혀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의사인데, 의사가 이제 사망 진단서를 끊게 되면요,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학생들이 쓰는 진단서예요. 전문가가 쓰면 그 중간 원인을 찾아야 돼요. 고혈압 때문에 중풍이 와서, 뇌출혈이 와서 숨골을 눌렀다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심부전이 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 이게 이제 중간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이지만 1차 원인, 2차 원인, 3차 원인까지 이렇게 쭉 밝혀서 환자가 사망한 것을 써야죠. 이게 100점짜리 진단서인데 좋습니다. 과적이나 또는 구조 변경이나 경영부실로 배가 보건력을 상실해서 침수가 돼서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 이것은 고혈압으로 환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진짜 찾아야 할 부위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과연 어디로 물이 들어왔겠는가, 어디로 침수가 됐는가,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과적, 구조 변경, 경영부실이 침몰의 원인이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물이 과연 어디로 들어왔겠는가, 52.3도부터 침수가 됐다,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자분들이나 또 제가 이제 언론에 이제 몇 군데 종편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검찰에서 발표한 이 내용이 이 확증처럼 이야기해요. 확증과 이 추정은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들도 진단서를 쓸 때 확진이라는 것에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임상적 추정이라는 데다가 표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은 임상적 추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확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